네, 돈 버는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리포트 토대로 확인할 건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기아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피크 위에 더 있다라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가 95,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신차 판매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일단 2년 우리나라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은 본업도 잘해야 되는데 참 이 리포트의 제목도 참 센스 있게 재미있게 해야 네, 또. 네.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나오는데 또 맞아요. 그중에서 픽을 해서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좀 임팩트가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 제가 이 리포트를 뽑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기아 혹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분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약재가 겹쳐 있었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차를 주문하면 빨라야 반년, 길면 1년도 넘게 걸리는 차종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잘 풀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부터 2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기아, 현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테슬라보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현대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탑2의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크 위에 더 높은 올라갈 곳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아차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현대차보다 오히려 기아에 대해서 맞아요. 긍정적인 평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오늘은 목표 주가도 상향됐고 완성차 중에서 기아 매력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기아가 현대보다는 이 친환경차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큰 성공을 좀 거뒀고 그와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EV 시리즈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냐, 현대차냐, 기아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기아의 힘이 혹은 기아의 시장 점유율과 속도가 더 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보면 저는 기아가 조금 더 이제 주가의 탄력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EV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15.8만 대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체 판매 대수의 벌써 5%에 해당한 만큼 지금 전기차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변인들 중에서도 이제 한두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전기차를 이제 산. 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은 있었는데 사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겨울 지나서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뭐 계약했다라고 한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나와서 저도 이제 EV6를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택시 타도 요즘은 전기 좋아요. 택시 많더라고요. 저도 골라서 탑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왕 한번 택시 타볼 거 전기차를 한번 골라서 타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시승감이 괜찮죠. 시승감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외관상 남자들은 또 디자인을 차의 디자인을 되게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기준으로 봐도 저는 뭐 다른 여타 브랜드보다 뭐 월등히 좋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네,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저와 같은 소비자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시리즈의 성공 가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기아 노려볼만 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05,000원인데 이 정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조금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도 판매고가 지금 높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날씨가 풀리고 기아는 할인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할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크게 할인도 안 합니다. 테슬라랑 굳이 비교할 뭐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긴 그쵸. 해도 테슬라는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또 고객을 많이 이끌고 있잖아요. 일단 사실은 테슬라가 원체 비싸요.
원체 비싸기 때문에 할인을 해도 이 다른 여타 브랜드들보다도 비싼 차량에 속한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보조금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격과 디자인을 모두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의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1분기, 2분기, 특히 상반기에는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엄청나게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힘이 약한데 기아, 현대의 주가를 보면 정말 강하다 라고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견고함을 그대로 좀 유지를 당분간 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차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에서 연비라든지 추후의 관리 비용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바꾸시는 것들은 뭐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라도 바꾸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내연기관차에서 내연기관이 아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면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리포트 오늘 저희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 충분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어보자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도 저희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높아진 만족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국내 소비자들 기준으로 사실 이제 기아, 현대차를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뭐 그 차들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다양성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모델의 수를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많은 말들은 있지만 결국 산다면, 내 차를 산다면 현대차, 기아를 또 많이 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높아진 만족도에 따라서 주가도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기아 지금 위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네. 많이 이미 올랐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지금 현 구간은 많이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락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0월달, 11월, 12월 들어오면서 하락분에 되돌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표정보다 조금 힘없이 밀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회복을 했고 현 구간에서부터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매매하는 관점도 괜찮겠다라는 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베이스트 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분기는 부진하나 2분기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2,000원에서 47,000원으로 높여졌습니다. 네. 자, 일단 덕산 네오룩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OLED 관련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좋다 그랬는데 실적이 왜 안 좋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레포트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 조금 포함된 실적 부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지급 수수료 혹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차액,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녹아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그러한 좀 실적을 내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실망감은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일회성 요인이라는 건 이번 분기 다음에는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회복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상향된 배경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 제하면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이 스마트폰의 비수기였습니다.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그러니까 작년 초 혹은 여름에 갤럭시 폴더블이 엄청나게 붐업하고 나서 사실
그 뒤에 이렇다 할 제품이 좀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대표적인 뭐 시리즈 같은 게 나오지 않았었고, 뭐 아이폰 14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OLED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갤럭시 S23 시리즈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이 반응을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아이폰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의 상승세, 그러니까 수요의 회복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이제는 모바일 쪽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도 모바일 쪽이지만 이제는 복합 가전이죠. 그런 노트북에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 텔레비전에도 들어가고 네. 이러한 많은 가전의 OLED에 이제 이 제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날이 풀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 욕구가 다시 살아나서 소비를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가오는 상반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어떤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OLED 관련 주들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네. 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조금 완전하게 좀 색다름으로 네. 바뀌는 건데, 이 OLED는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볼 때 OLED 액정과 OLED 액정이 아닌 것이 잘 차이를 못 느낄 것 못 같아요. 느껴요. 저도 그렇고 이게 OLED야? 이게 LED야? 막상 두 제품을 보고 싹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씩 보면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또 차이를 못 느끼다 보니 이런 쪽에서는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들의 지갑이 얇은 상황에서 사실은 선뜻 구매 욕구가 높아지진 맞아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속도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이 조금 없어질 때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OLED 쪽 제품은 계속해서 적용 모델도 늘어나고 또 이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포트 저희 한번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덕산 네오룩스의 믿어보자의 한 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안 움직여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안 좋다라는 것이 네네. 아니고, 그죠? 변동성이 많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땐 이럴 때 나는 로봇주 해볼까? 이럴 때 챗 GPT 해볼까? 이럴 때 2차 전지 그쵸. 해볼까?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럴 때 포트를 리밸런싱하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가실 분들은 좋네요. 네, 천천히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덕산 네오룩스나 OLED 기업들이 거래량이 붙어서 움직일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추가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 한 줄 평도 봤더니 OLED의 힘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힘이 분명히 발휘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죠. 다시 뒤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아요. LCD에서 LED로, LED에서 OLED로, 또 이제 OLED에서 QOLED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OLED였던 제품이 갑자기 LCD, LED로 이렇게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적용 모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나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장 쪽에서 만약 또 OLED 패널 덕산 네오룩스가 성공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차들 실내 디자인 보면 예전처럼 버튼식이 아니고 거의 다 터치식입니다. 터치예요, 맞아요. 네, 터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리포트 2개 확인해 봤고요. 첫 번째 종목 기아였고 두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까지 믿어보자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